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6이 된 여자입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이혼한 지 벌써 1년째 되는 날이네요. 원래라면 결혼 기념일이었을 오늘, 답답했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가 된 걸 자축하는 의미로 어떤 걸 해볼까 고민하다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저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 결혼을 했어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제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길 꿈꿨고 가족이 되었지만 마음이라는 건 참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과 제가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릴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저는 한때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쩌면 저에게 너무 잔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시절이었어요. 저는 적당히 성적을 맞춰 들어간 대학교에서 적당히 학교 생활을 했고, 남편은 저보다 몇 학번 위인 탁과 선배였어요. 학창시절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그림 동아리를 들어갔고 거기서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죠. 그림 동아리니 다들 그림에 관심이 있고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남편은 제 그림을 참 좋아해 줬어요. 저보다도 제 그림을 더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남편에게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성적 호감으로 발전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땐 정말 저를 이해해줄 영혼의 단짝을 만난 느낌이었죠. 졸업을 앞두고 뒤늦게 전공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그림으로 취업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을 때에도 무모하다며 일단 말리고 보는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응원해줬던 것도 남편이었어요. 너는 진짜 재능이 있어. 이걸로 쭉 파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림은 전공생들도 많은데 네가 그 사람들을 이기고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분명히 된다니까. 아직 안 늦었어.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 난 분명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어. 그 응원에 힘입어 졸업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했어요. 그때 이미 저보다 1년 먼저 졸업해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편은 열심히 해보라며 제가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을 전부 감당하면서 저를 응원해줬어요. 포트폴리오를 다듬느라 밤늦게까지 작업을 할 때도 직접 산 도시락을 챙겨와 주거나 늦은 밤 집까지 데려다주는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는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남편의 한결같은 응원 덕분에 저는 6개월 만에 모 유명 게임 회사에 입사했어요. 다행히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짧은 시간 안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였죠.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저보다 더 기뻐하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거봐, 될 줄 알았다니까. 내가 누구보다 당신 팬이잖아. 당신 그림은 진작에 알아봤지. 고마워. 나 취업 준비한다고 빌빌거리는 거 옆에서 보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항상 응원해줘서. 언젠가 당신도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생기면 꼭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 도와준 만큼 나도 당신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어. 언제든 기대도 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언제든 그 사람이 원하는 길을 걷고자 하면 옆에서 보탬이 돼주어야겠다고 다짐했죠. 힘든 시기를 한바탕 함께 이겨내고 나니 저희 둘 사이가 보다 더 견고하고 끈끈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갈등이 생겨 헤어지는 연인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남 얘기처럼 들리기만 했죠. 회사를 입사한 후에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과 더불어 업계 특성상 몰아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 잦은 야근은 물론이고 경력 쌓는 동안은
계약의 불안정성이나 성과 중심인 분위기 등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 버틸만 하더라고요. 어떤 직장인이든 각자의 고충이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종종 그런 고충을 털어놓고는 했죠. 상사들이 너무 강박적이야. 사람이 실수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책임자면 모르겠는데 고작 주인밖에 안 됐잖아. 그치, 그런 게 힘들긴 하겠다. 저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이라 함부로 조언을 해주기도 못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들어주는 일뿐이었어요. 당시에는 저도 회사에 적응하느라 신경을 많이 못 쓰기도 했고요. 취업 후 시간은 어찌나 빠르게 흐르던지 몇 년 지나고 보니 벌써 20대 중후반이 됐어요. 오래 사귄 커플인 만큼 결혼 이야기가 오갈 나이가 됐더군요. 민우가 결혼 얘기는 안 하니? 니네 만난 지 벌써 꽤 됐잖니? 슬슬 해야죠. 아직은 둘 다 이제 막 회사 적응이 돼서 결혼까지는 미처 얘기도 못 나눠봤어요. 그래. 그래도 둘 다 이제 자리 잡았으니 준비해야지. 아이 생각 있으면 조금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나아. 주말에 만나서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눈치셨고 저도 마침 이야기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한 터라 주말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카페로 자리를 옮긴 후 본론을 꺼내기로 했죠. 오빠, 근데 있잖아. 잠깐만, 혹시 내가 먼저 이야기해도 돼? 나도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표정을 보니 꽤 진지해 보여서 저랑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 먼저 해.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말이야, 나 그저께 회사 때려쳤어. 뭐? 때려쳤다고? 그렇게 됐어. 아니, 그렇게 갑자기? 원래 그만두기로 해도 한 달은 더 다니잖아. 그게 사실은 그만두기로 한 건 한 달 전이고 그저께가 마지막 출근이었어. 그걸 왜 진작에 이야기 안 했어? 그러게,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이야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그동안 꽁꽁 숨겼다가 그만두고 나서야 말하는 모습에 순간 실망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오랫동안 사귀면서 서로 숨기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제게 감쪽같이 그 중요한 일을 숨겼다는 사실이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황급하게 덧붙이더군요. 그동안 말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얼마 전에야 겨우 결정했거든. 쉽사리 결정도 못하고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결정한 다음에 말해주고 싶었어.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해볼까 해. 공무원 시험? 갑자기? 그런 말 전혀 없었잖아. 그치? 이것도 좀 갑작스럽겠지? 근데 너도 알겠지만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적응 못했던 것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은 이직을 해야 몸값이 오르고 인정을 받잖아. 근데 회사를 다녀보니까 그렇게 주기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일이 나하고는 영 안 맞는 것 같아. 이젠 좀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더 늦기 전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치열하게 보내온 20대의 막바지. 이제야 둘 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밟기 위해 이야기를 꺼내보려던 순간에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고 불안정한 시기에 늘 저를 믿어주고 아낌없이 지원해주던 남편을 생각하며 대답했죠. 어떻게 생각하긴 이제라도 안 늦었어. 내가 곁에 있어 줄 테니까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 정말? 고마워. 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이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하면 네가 나랑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말 못한 거야. 무서워서. 우리가 헤어지긴 왜 헤어져. 오빠도 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줬잖아. 내가 무사히 취업했듯이
오빠도 잘할 수 있어. 같이 또 이겨내면 되지.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늘 마음에 빚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그 은혜는 같은 상황에 오지 않고서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줘도 갚은 느낌이 안 들었으니까요. 그때 받았던 응원과 사랑을 이번 기회에 다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묵혀두고 있던 고마운 마음과 새로운 도전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드는 안쓰러움이 합쳐져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퇴근을 하면 남자친구가 지내고 있는 노량진으로 달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고 힘들 때 꺼내보려며 시간 날 때마다 응원과 격려의 말이 담긴 손편지를 써서 건네주기도 했어요. 공부할 때 출출하지 말라고 간식거리까지 잔뜩 챙겨주었죠.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면서 저까지 행복해지더라고요. 정말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피곤하지 않은 날에는 자취방에도 들러 집을 청소해주고 먹은 음식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도왔어요. 그땐 오래 만난 사이니까 이 정도는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직장에 다니니 외식하고 싶어 할 때는 외식도 시켜주고 하면서 일종의 모성애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길었어요. 제가 취업 준비를 했던 6개월간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길었죠. 첫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크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다들 공무원 준비는 오래 하니까 첫 시험 불합격은 어쩌면 당연하다고까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괜찮아. 공무원 준비가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다들 공무원하고 있겠지. 올해는 첫 해니까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붙으면 돼. 남자친구의 수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 역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인 부담이 커져만 갔지만 힘든 시절을 함께 버틴 후 느꼈던 기쁨을 떠올리며 이 시기만 지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함께 버텼어요. 하지만 다음에도 남자친구는 떨어졌고 좌절하는 남자친구를 어르고 달래며 다시 힘든 수험 생활을 시작했죠. 이번까지만 하고 안 되면 내가 정말 그만둘게.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오빠 믿어. 그렇게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오던 일주일 전날 저는 내장 가득 빽빽히 남자친구를 향한 응원의 편지를 썼어요. 쓰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편지와 함께 직접 산 도시락을 전해주는데 남자친구의 얼굴이 왠지 심드렁해 보이더군요. 아, 오늘은 외식하고 싶었는데. 오늘 밤새서 남은 작업 좀 마쳐야 해서 저녁을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싸왔어. 다음에 외식하자. 메뉴가 뭔데? 오빠가 좋아하는 고기 넣은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랑 연어구이야. 양은 넉넉히 했으니까 든든할 거야. 그래, 잘 먹을게. 이건 뭐야? 도시락 통을 건네주면서 편지 봉투를 내밀었더니 눈을 반짝이며 묻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한 음식보다 편지를 더 반기는 줄 알고 내심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편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라고. 힘들 때 꺼내 읽어봐. 아, 난 또 뭐라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대답을 듣자마자 다시 심드렁해지며 도시락 통과 편지를 한쪽 구석에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더군요. 그나저나 이거 봐. 엄마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장문으로 문자를 다 보내주셨다? 우리 엄마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지? 아들이 나이 다 들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엄마가 이렇게 날 응원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어디서 난 건지 용돈까지 보내주셨다니까? 퇴근 후 바쁜 시간 쪼개서 도시락을 싸고 편지까지 써다준 저보다도 고작 7줄 남짓한 어머님의 응원 문자에 더 감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심각한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는 제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저 역시 이런 생활이 익숙해져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시험도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그런 걸 꼬치꼬치 따질 순 없었어요. 그래도 시험 끝나면 얘기는 해봐야겠다 싶었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제 편지 봉투를 보고 눈을 빛냈던 것도 용돈이라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억울함에 화가 났지만 그 화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의 공무원 시험에 드디어 합격을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합격을 하고 나니 온통 기쁨에 젖어서 그때의 찜찜하고 불쾌했던 감정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나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이날만을 기다렸어. 우리보다 적게 사귄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 소식 보낼 때마다 너한테 어찌나 미안하든지. 이제 합격도 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남자친구는 제게 합격 소식을 알리러 오던 길 잠깐 꽃집에 들러서 산 빨간 장미 한 송이로 제게 프로포즈했고 참 소박한 청혼이었지만 제게 그 어떤 화려한 청혼보다도 기쁘고 값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행복감에 젖은 채로 다음해 무사히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그땐 워낙 합격의 기쁨과 기다림 끝에 이뤄진 결혼에 취해 있어 시댁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시부모님은 남편의 수험 생활을 케어하면서 몇 번 마주쳐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밥도 사주시고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며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셨던 분들이라 결혼 준비를 할 때도 큰 부담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어서 오려무나. 너희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결혼을 하기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가 정말로 기다렸다가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다. 요즘 여자애들은 군대 2년도 못 기다려서 죄다 헤어진다던데. 군대보다 더 긴 공시 생활을 했는데 그걸 견디는구만. 아주 우리 며느리 되래가 끈기가 있어. 그만큼 우리 아들이 괜찮아서겠죠. 민우처럼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머리까지 똑똑한 남자가 어디 흔한가요? 만년 공시생도 지천에 널렸는데 우리 민우는 3-4번, 딱 3번 만에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솔직히 다른 놈들처럼 공시생활한다고 거기 눌러 앉아있을까봐 우리가 더 모질게 굴었는데 그걸 혼자 힘으로 다 버텨내고 실력으로 보여준 것만 해도 참 대단하지. 나 같아도 기다릴 만해.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께서도 안 그런 척 하셔도 다 묵묵히 지원해 주셨고 지혜도 옆에서 많이 챙겨줬으니까요. 아우, 너 공무원 되면 가장 득보는 게 얘인데 그럼 당연히 챙겨줘야지. 그래도 네가 짧은 시간에 공무원 됐으니 별로 고생도 안 시켰지. 요즘처럼 불안하고 평생 직장도 없는 시대에 너만큼 안정적인 직장 가진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 공무원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좋다고 따를 텐데 너도 의리 지킨 거지? 그 말엔 어쩐지 제 희생이나 노고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지만 그때는 제 손을 잡으며 편을 들어주는 남편 덕분에 잘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지혜 없으면 안 돼요. 저희는 서로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여기까지 끈끈하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어쨌든 네가 그런 걸 알아주는 것 자체가 남편 복이 있다는 거야. 모르는 남자들도 많거든.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빼시더니 대화 주제가 다른 걸로 넘어갔어요. 당시에는 온 집안이 남편의 합격으로 인해 자부심이 하늘을 뚫을 듯 높아졌을 때였던지라 그런 걸로 굳이 기분 상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결혼식을 올린 이후부터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 정산을 한 후 신혼여행에 다녀왔을 때였어요. 무사히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니 친정과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죠. 여행지에서 사온 각각 부모님께 드릴 선물들을 하나를 안고
친정에 먼저 방문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셨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죠. 그리고 시댁에 갈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해둔 선물 외에 남편이 다른 짐을 챙기더라고요. 여보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뭔데 그래? 뭐 안 챙긴 게 있었어? 우리 엄마가 피부가 워낙 건조하셔서 그때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세트 더 챙겨놨거든. 이것 좀 더 드리려고. 남편이 들고 있는 건 각자 어머님께 드리기로 한 고급 화장품 세트였어요. 한 세트씩 미리 포장을 해두었는데 언제 따로 산 건지 한 세트가 더 있더라고요. 조금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땐 그냥 유별나게 효도한다 싶어 웃어 넘겼어요. 뭐야,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나이 드셔서 피부 건조하신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 당신도 더 챙기지 그랬어. 당신이 한 세트만 할 생각인 것 같아서 내 돈 주고 따로 산 거야?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날카로워? 어머님한테 더 드린다고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시댁만 챙긴다고 오해할까봐 그러지. 내 용돈으로 우리 가족한테 더 해드리는 건 상관없잖아. 오해 안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리고 다음부터 따로 더 챙길 거면 먼저 얘기를 해. 얘기하면 허락은 할 거고.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부모님 똑같이 잘해드리는 게 좋지. 누구는 더 챙기고 누구는 덜 챙기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각자 자기 가족을 더 챙기고 싶은 게 당연한 일인데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 합의가 되겠냐는 거야. 왜 자꾸 당신 가족 우리 가족을 나눠? 우리도 이제 결혼했잖아. 우리도 가족 아니야? 말은 그렇긴 한데 이런 문제는 다르지. 남편은 자꾸만 묘하게 시댁과 친정을 나눠서 생각하는 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런 건 최대한 똑같이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똑같이 맞춰 넣은 것에 굳이 뭐 하나라도 더 얹어서 시댁만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출발도 전에 한바탕 싸움을 했는데도 남편은 도착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며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더군요. 언제 뽑은 건지도 모를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었어요. 얼만지 가늠도 안 가는 봉투가 남편의 가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눈이 튀어나오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 때 돈 많이 보태주셨잖아요. 축의금으로 많이 남아서 이건 두 분 쓰세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그거 다 너네 잘 살라고 하객들이 준 돈인데 너희들이 쓰지 그러니. 저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남편 때문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을 덥석 물었죠.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다 저희 위한 마음인데 남는다고 이렇게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해요. 어머님이 예의상 거절의 의미로 도로 남편에게 내민 돈 봉투를 제가 손을 뻗어서 받았어요. 남편 얼굴을 보니 불그락 푸르락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진짜로 다시 가져가니? 저희가 받은 돈이니까 사실 저희가 쓰는 게 맞기는 하죠.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거절하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는 길 남편과 2차전을 벌였죠. 당신 진짜 그걸 그렇게 꼭 받아내야 했어? 내가 신경 써서 챙겨온 건데 나랑 우리 엄마가 뭐가 돼?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셨으니까 그만큼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지. 시댁에서만 보태줬어? 우리 집에서도 보태줬어. 아니, 어쩌면 우리 집에서 더 많이 보태주지 않았나? 근데 어쩜 그렇게 당신은 당신 부모만 챙겨? 내가 내 부모 내 식구 챙기지 그럼 누가 챙겨? 장인 장모님은 우리 집보다는 형편이 나으시잖아. 당연히 형편 안 좋은 쪽을 더 챙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남편이랑 이 주제로는 아무리 싸워도 끝이 안 나더군요. 여기서 저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연애할 때는 이런 걸로 논쟁할 일이 없어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죠. 남편은 유독 자기 가족이라면 싸고 들었고 그것 때문에 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아니, 보통이라면 결혼까지 했는데 내 가족 내 식구 하면서 시댁만 감싸진 않지 않아? 그럼 나는 결혼했으니까 나도 자기 가족 아니냐고. 난 솔직히 말하면 네 얘기 들으니까 네 남편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뭐라고? 잔인한 말이긴 한데 널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내 앞에서 어떻게 우리 가족 내 식구 이런 말이 나오겠어. 분명히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가 생각해도 그래? 하루는 친구에게 이런 갈등을 털어놓으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오래 만났음에도 이 사람에 대해 몰랐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피했을 거란 생각에 더더욱 괴로웠죠. 하지만 이런 고민이 심해지고 있을 때 뒤늦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되셨어요. 여보,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겼네.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불안했던 마음이 약간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내 식구, 내 가족 하는 사람이니 자기 새끼가 생기면 좀 달라지겠지 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임신하고 슬슬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한참 예민하고 힘들던 시기에 밤중에 연락도 없이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오빠 나왔어. 좀 재워줘. 아가씨, 이 밤에 웬일이세요? 엄마랑 좀 싸웠어요. 가출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요. 당황해서 남편을 보니 남편은 이미 연락을 받고 알고 있던 눈치더군요. 신우이는 약속이나 한 듯이 제 작업실로 들어가서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가장 정성 들여 꾸며놓은 중요한 공간인데 그곳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짐을 풀어놓으니 기가 막혔죠. 아가씨, 거긴 제 작업실이라서요. 하루 주무실 거면 저쪽 방에서 주무시면 돼요. 네? 저기는 옷방이잖아요. 갑갑해서 어떻게 자라고요? 여기가 쾌적해서 좋은데요?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좀 재워주세요. 그래, 뭐하러 저런 데서 자라 해. 당신이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방에서 쉬는 게 낫지. 그 방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면서 남편은 한술 더 뜨더군요. 일단은 너무 늦기도 했고 뱃속 아이도 신경 쓰이고 홧김에 나온 거니 하루만 자고 금방 가겠지 싶어서 더 이상 씨름하진 않았어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신우이와 함께 나갔어요. 당연히 그렇게 시댁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저녁에 다시 같이 들어오더군요. 아가씨, 왜 또 오셨어요? 저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겠는데요. 엄마 아빠가 단단히 화가 나셔서 오빠한텐 허락받았어요. 저쪽 방에서 며칠 지낼게요. 저쪽은 작업실이라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임신했다고 작업도 별로 안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꼴보기 싫으세요? 그게 아니라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중요한 작업물들이 많은 공간이라. 그리고 오래 머무르실 거면 당연히 집 주인이 허락하는 공간에서 계셔야지.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마음대로 저희 집에 계시면 안 되죠. 집주인이요? 오빠 뭐야? 동생이 오빠 집도 못 와? 여보, 그러지 좀 마. 애가 지금 부모님이랑 싸우고 집을 나왔는데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겠어? 얘가 갈 곳이 어딨다고 그래. 가족끼리 난처한 상황에 도와야지. 누가 그래서 당장 나가랬어? 있어도 내 마음 편한 곳에 있으라는 거지. 나도 지금 몸이 편한 상태가 아니잖아. 아가씨도 들어와 계시면 신경 쓰일 일도 많고. 그래요, 됐어요. 오빠도 결혼하니 어쩔 수 없네. 나가면 되죠? 이 밤에 어디 가게. 오빠는 오빠 아내나 챙겨.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진짜네. 임신 핑계로 나 있는 거 저렇게 불편해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다 있어? 무슨 소리야. 작업실 써도 돼. 어차피 저 방 요즘 쓰지도 않아. 저기 있어. 여보, 내가 싫다고 했잖아. 신경 쓰인다고. 나 좀 신경 써주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아가씨 입장만 생각해? 임신했을 때라 그런지 몰라도 더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어물쩡 달래기만 했어요. 여보,
임신해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 밤중에 위험하게 어딜 보내겠냐고. 당신은 형제가 없으니 모르겠지만 걱정이 된다니까. 그래, 나 임신해서 예민해.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그렇게 걱정되면 같이 어디 나가서 지내든가. 몸도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손님까지 집에 들여야겠어? 당신은 어떻게 내 동생한테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 남편은 되려 자기가 충격받은 얼굴을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신우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신우이를 데리고 나간 후 잠시 혼자 돌아왔어요. 근처에 숙소 잡아주고 왔어. 당신 컨디션이 안 좋으니 당신한테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뒤로 며칠 동안은 냉전으로 보냈어요. 저를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아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신우이를 손님이라 말한 것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다른 남편들처럼 흔하게 육아에 참여하지 않거나 가정은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돌지 않았고 가정적인 남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 가족 내 식구 하더니 그래도 딸이 태어나니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된 느낌을 이제서야 받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동안 느꼈던 불만들은 잠시 덮어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그동안 유럽 여행 가기로 모아뒀던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우리 가족여행 떠나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 그럴까? 하긴 그동안 돈 진짜 열심히 모았었지. 그러자. 내가 일정 알아보고 예매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은 애 보느라 힘들잖아. 그래? 그래주면 고맙지. 남편에게 돈을 모아두었던 카드를 순순히 넘겨주었어요. 남편은 혼자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더니 알아서 척척 예약을 하는 것 같더군요. 여행날이 다가오자 저희는 새벽 일찍 짐을 싸서 공항에 갔어요. 그런데 공항 로비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더군요. 아우, 젊은 애들이 우리보다 늦게 와서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공항에는 시댁 식구들이 다 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내가 우리 가족여행 간다고 했잖아. 나한텐 그런 말 없었잖아. 나랑 같이 모은 돈으로 다 예약한 거 아니었어? 그랬지. 당신도 동의했잖아. 우리 가족여행 떠나는 것에. 뭐라고? 그런 억지가 어딨어. 그럼 내가 짐 챙길 땐 왜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은 친정 가는 줄 알았지. 예린이는 우리가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우리 다녀오는 동안 자유 잘 즐기고 있어. 우리 가족여행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도 포함 아니야? 난 당신한테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가족이 아니라고 한 건 당신이 먼저야. 내 동생이 손님이라며? 우리 가족끼리 여행 떠나는데 설마 손님으로 같이 오고 싶은 거야? 그때 남편의 표정을 보고야 말았어요. 마치 그때 했던 말을 내내 담아두고 있다가 그제서야 복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쌍방향이라고 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일방향이었다는 걸 문득 깨달았어요. 그걸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그래, 그럼 가. 당신도 완전히 당신 마음대로 했으니까 나도 내 맘대로 할게. 대신 예린이는 못 줘. 내 몸으로 낳은 내 딸이야. 갈 거면 온전한 당신 식구들끼리 가.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무슨 소리야?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갔다 와서 얘기해. 수속 시간이 다가오니 남편은 조급해졌는지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황급히 떠나면서 마지막까지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이혼은 안 돼. 난 그냥 당신 깨달으라고 이러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우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항공사 계정으로 접속해 돌아오는 비행기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예약했다던 숙소 페이지에 들어가 숙소까지 몽땅 취소해버렸죠. 남편이 가지고 간 여행 경비 카드도 분실신고 처리했어요. 그 때문인지 도착해서
연락이 빗발쳤지만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순간까지 낯선 외국에서 고생을 꽤나 한 모양이더군요. 그동안 저는 투룸 하나를 계약해서 짐을 다 옮겨놨어요. 결혼할 때 제 돈이 들어간 가구들은 다 중고 거래로 팔아버렸죠. 워낙 길게 잡아둔 유럽 여행이었던지라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남편은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을 보면서 남편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앞으로 이혼 서류를 건넸죠.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당신 식구는 되지 못하니까 우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 남편은 저를 붙잡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를 놔주지 않으면 평생 예린이를 못 볼 줄 알라고 얘기하니 그제서야 서류를 작성하더군요. 남편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버렸어요.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붙잡고 소송하지 않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었죠.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이에게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해서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평생을 저런 사람 곁에서 살았을 걸 생각하면 우선 저부터 살고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아이와 아빠는 주기적으로 만나게 하고 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는지 펑펑 울기도 하고 저를 아쉬운 눈길로 바라보며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있답니다. 사랑 그렇게 쉽게 안 바뀌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그걸 몸소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삶이 조금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사랑하는 예쁜 딸에게 에너지를 얻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늘 내 가족 타령만 하며 고통만 주던 남편이 제게 준 유일한 선물은 진정한 내 가족인 제 딸인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이 어제보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